자, 3번 같은 케이스는 이 삼각형 넓이가 꼭지점 A에서 D를 이어서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놨죠. 근데 그 두 삼각형 넓이가 2대1이라는 뜻은 점 D가 선분 BC의 2대1 내분점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점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점 A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점 D, 내분점의 좌표, 2대1 내분점 찾고,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렇게 힌트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 4번 문제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이 직사각형 넓이를 이등분을 하려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됩니다. 물론 그 직사각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이나 그러니까 평행사변 이후로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말은 뭐 정사각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각형은 안 되고요. 일반 사각형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간다고 넓이가 이등분되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은 넓이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넓이 이등분되는 경우는 평행사변형 이후로는 다 성립합니다. 그럼 여기 직사각형이니까 얘도 당연히 대각선의 교점, 이쪽도 대각선의 교점, 그 두 대각선의 교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구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5번은 네.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좀 귀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한번 해봅시다.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이 이제 30분 주말 연장 수업을 미리 땡겨서 하는 거니까 이번 주 이제 고등학생들이 시험이 있어서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사실은 급하게 여러분한테 미리 항의 없이 좀 급하게 말씀드려서 조금 당황하셨을 텐데 이번 주 주말은 주말 수업만 끝나고 뭐 바로 집에 귀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 뭐 하다 보니까 뭐 월요일 이 시간대 잘 활용하면 여러분 뭐 주말에 또 더 남아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 주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그 전에 혹시 다음 주에도 월요일 날 이렇게 연장 수업 하게 되면 미리 그때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의미 아닌 실수 M에 대해서 의미 아니랍니다. 의미 아니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죠? 그럼 실수인데 의미 아니라는 얘기는 양수이거나 아니면 0이라는 뜻이에요. 0이어도 된다는 뜻이죠. 이 직선은 이렇게 쓰게 되면 장점은 있죠. 이거 y를 1로 넘기면 2-mx 2-x 플러스 3-y 자, 이런 꼴로 만들게 되면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정점을 찾을 수 있죠. x에다 2를 집어넣고 y에다 3을 집어넣으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그래프는 항상 2,3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선인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분배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2m 플러스 3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m이 아니고 마이너스 m이네요. 이렇게. 어쨌든 이 직선이 2,3을 지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m짜리인 직선이에요. 근데 저 m이 음이 아니기 때문에 양에다 음을 붙이거나 그 다음에 0에다 음을 붙이게 되면 실제로 이 기울기 값은 음수 아니면 0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는 직선의 기울기는 아니면 0. 되셨죠? 자, 그럼 대략 한번 표시해 봅시다. 대략 2,3을 찍고 여기쯤 2,3을 찍습니다. 이 점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0이어도 된답니다. 기울기 0이라는 얘기는 여기 m값에 0을 집어넣으면 y는 3이라는 이 직선이죠. 이걸 지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래도 된다는 얘기죠. 그 기울기가 음이어도 되니까 이 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음이 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지나면 될 겁니다. 근데 음이 될 때까지만 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럼 범위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직선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보다 좀 더 이렇게 이쪽으로 좀 기울어져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안 된다는 얘기죠. 쭉 이동하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럼 결론은 이 직선이, 이걸 직선 L이라고 합시다. 이 직선 L이 지나갈 수 있는 사부면은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선 L 위에 놓을 수 있는 점은 이 두 쪽 영역만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 영역이 아닌 쪽의 점들은 지나갈 수 있는 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봅시다. 지나갈 수 없는 점을 찾아오고 있으니까 이 영역에 표현되지 않는 점들을 찾는 거예요. 0,0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2,3 여기 있죠. 근데 이 점은 밟아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직선을 밟아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됩니다. 얘는 지나는 점이죠. 디귿 4,3 4,3이면 여기쯤에 있겠죠? 대략. 근데 얘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갈 수 없는 걸 찾는 거죠. 네. 지나갈 수 있고 얘 지나갈 수 있고. 표시가 좀 헷갈리겠네요. 이렇게 합시다. 5,5 여기쯤에 있죠. 네, 안 지나가네요. 네, 안 지납니다. 2,1 여기 있지 않을까요? 2,1? 근데 지금 여기 점선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직선은 여기는 내가 원하는 이 직선이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뜻이야. 왜 이렇게 될 수 없냐면 이렇게 Y축 평행한 직선은 식 자체가 X는 하고 숫자로 써줘야 되죠. 그럼 결국 관계식 안에 Y가 소거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Y가 지워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Y가 여기 있잖아. Y를 지울 방법이 없어요. 이 식에서 Y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애매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Y가 지워지진 않아요. 결론 이 직선이 Y축에 평행할 리 없기 때문에 Y축에 평행한 이런 점, 이 직선 위에 2,3이라는 점을 이 직선이 진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얘도 진행할 수 없는 점이 된다. 1,4 1은 여기 있죠. 4는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네. 지나는 점이죠.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지나는 점이 된다. 정답은 기역, 리을, 미음.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시고요. 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점을 전부 다 각각 대입해 봅니다. 각각 대입하면 그때 이제 m의 값이 나오겠지. 여기 0,0을 대입해 보세요. 일단 예를 들어 기역 같은 경우 식에다 0,0을 대입하면 0, m, 2-0 더하기 3. 그럼 2m의 값은 마이너스 3.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근데 아까 m이 뭐라고 했냐면 음이 아닌 실수잖아요. 음이면 안 된다며 양이나 m 자체는 우리가 좀 전에 구했던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은 거고 지금 m 자체는 음이 아닌 실수 양수는 0인 건데 이거는 음수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각각 대입하셔가지고 m의 값이 0 또는 양인 건 되고 음수가 나오는 거는 정답이 안 되는 거니까 직접 대입해서 푸셔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풀어드린 이유는 잘난 척하기 위함이죠. 그냥 직접 대입하셔도 됩니다. 6번 문제 저거 네가 하셔도 될 것 같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여기 평행한 거니까 뭐 교점을 직접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 한 다음에 이 기울기가 지금 4분의 3이니까 기울기 4분의 3과 같도록 아마 K값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연립해서 교점을 찾고 여기 있는 직선과 평행하도록 만드셔도 되고 평행한 거니까 기울기는 4분의 3이고 여기 지나는 한 점을 가지고 직선층을 만들면 되겠죠. 7번 문제는 얘가 서로 평행하답니다. 그럼 평행한 거니까 얘랑 서로 같겠죠? 그래서 K값 구하시고 수직이 되도록이라는 뜻은 여기는 2K-1과 여기는 1-4K의 곱이 마이너스 1. 이건 1차함수 형태니까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걸 통해서 분배한 다음에 K에 대한 2차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되 이제 B값이 양수인 걸 찾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올 거예요. 8번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이 마름모 ABCD의 두 꼭지점 AC의 좌표가 각각 저렇답니다. 직선 BD의 방정식, 이거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방정식 직선식 구하려면 뭐라 해야 되죠?
일단 기울기, 뭐 딴 조건도 필요하겠지만 보통은 기울기,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알면 좋겠죠. 근데 이 사각형이 마름모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름모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끼리 서로 뭐 하냐면 수직으로 만나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선분 AD의 기울기 AC인가요? 네. 선분 AC의 기울기, 그 기울기의 역수의 부호 반대, 반수. 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니까 둘은 역수 관계인 동시에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C의 기울기를 찾으면 되겠네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4분의 마이너스 6 대략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이 수의 역수의 부호 반대인 거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2가 되더라. 됐습니까? 그리고 이 점을 지나가겠죠? 이 점이 누구죠? 그러면 3분의 AC의 중점을 지나가겠죠. 3분의 AC의 중점. 그럼 중점 좌표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1,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4. 걸로 만들라는 얘기죠. 일단 분배부터 해봅시다. 3을 곱해봅시다. 그럼 3i 마이너스 12 2를 분배하게 되면 2x 마이너스 2. 그 플러스 10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항하시면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2x 마이너스 3i 플러스 10. 따라서 a 값은 2, b 값은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룰 때 보기에서 될 수 있는 것만 고르시오. 삼각형을 이룬다. 어떻게 하면 삼각형을 이루죠? 사실 우리가 전에 풀었던 문제는 삼각형을 이루는 문제가 아니고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를 우리가 구해 봤었어요. 세 직선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지 못할 때, 삼각형을 이루지 못할 때 어떤 케이스였냐면 세 직선이 모두 다 평행하든지, 아니면 두 개 직선이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안 평행하든지, 아니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든지.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저 케이스 3개 빼놓고는 3개 직선은 어떻게 있든 간에 다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삼각형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느낌을 말합니다. 근데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 만드는 게 상황상 규칙을 표현하기가 낫기 때문에 일단은 안 만드는 걸 먼저 식을 정리해 봅시다. 그럼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해야 되는데 일단 얘네들이 평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제 조건상 안 나올 수 없는 조건이고, 그럼 여기 기울기, 얘네들 각각 기울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처음에 있는 얘의 기울기는 1입니다. 여기의 기울기는 넘겨서 6으로 나누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2. 그렇죠? 얘는 넘겨서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가 그냥 뭐 이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냥 똑같이 썼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러면 지금 고르는 거니 A, B 값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고르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직선이 여기 있는 기울기나 여기 있는 기울기가 만약 같아진다면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결론은 여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라든지 마이너스 3분의 2의 기울기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걸 가지면 삼각형을 그릴 수 없으니까. 그럼 삼각형을 그리려면 이렇게 평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일단은 후보가 되는 겁니다. 아직 답은 아니에요. 일단 후보군 기울기가 얘네들이 아니니까. 얘는 기울기가 1입니다. 그럼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지. 얘랑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안 평행하니까 요 그림이죠. 이건 안 돼요. 삼각형을 이룬다. 아니죠.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건 아예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조건이니까.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얘도 안 되죠. 잠깐만요. 얘는 후보. 저기 아닌 거니까 기울기가 1이죠.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것도 안 됩니다. 탈락. 얘 기울기
얘도 마이너스 3분의 2. 이것도 탈락. 이거 기울기 근데 12. 얘는 관계없죠. 그럼 기역, 디귿, 비읍인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 이건 어차피 조건이 안 만들어진다고 했고 이거 이렇게 되는 조건을 두 개 직선 여기 이 직선이 저 두 개 중에 어느 하나와 평행이 되는 조건을 찾다 보니까 니은과 리을과 미음을 제외시켰어요. 그럼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 3개 남았는데 아직도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조건 중에 보면 이 조건도 있다는 뜻이죠. 이 조건이 뭐예요?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얘가 지나갈 때입니다. 그럼 이 교점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이제 연립해야 되겠죠? 4x 마이너스 4y는 7. 여기는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13.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y, 20. 따라서 y값은 마이너스 2. 이 교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 그럼 교점의 x좌표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합시다. 그럼 4x 플러스 8.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8.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따라서 교점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이 세 개 직선, 남아있는 저 세 개 중에서 혹시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점이 있으면 걔도 안 된다니까. 이 케이스에 해당할 테니까. 삼각형 안 그려지겠죠. 그럼 이거 성립하나요? 여기를 저기다 대입한다고 해서 0 되나요? 그렇죠. 0 안 되죠. 딱 분수값이 나왔잖아요. 얘는. 네,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진행하지 않으니까.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안 진행하겠지. 그럼 얘네랑 평행하지도 않고 이 점은 진행하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얘는 이제 최종 정답입니다. 디귿, 얘는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되고 네, 이것도 안 지나가죠? 네, 이것도 답이 돼요. 마지막 비읍,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1은 이거 0 되네요. 얘는 0이 되죠. 이건 안 되는데. 결국은 얘는 이 비읍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탈락. 정답은 기역과 디귿만 가능합니다. 직선 위에 있는 점 A와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A, B, C를 세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한면 길이가 3분의 4루트 15일 때 모든 사수 K값의 곱을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얘랑 얘랑의 특징을 보세요. 둘은 무슨 관계냐면 서로 평행합니다. 그럼 평행한 두 직선을 이렇게 대략 그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직선에서는 점 A를 잡아주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 B와 C를 잡아주는데 이거를 B와 C를 잡으면서 그려봤더니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 근데 이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가 얼마냐? 한 변 길이를 내려고 합시다. 여기 있네요. 한 변 길이가. 3분의 4루트 15. 됐죠? 그럼 이 정삼각형의 높이를 한 변 길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3분의 4루트 15. 얘랑 얘랑 약분하면 여기 2가 남고요. 얘랑 얘랑 약분하면 여기 루트 3이 남고 얘랑 얘랑 약분하면 얘 루트 5가 남죠. 따라서 정삼각형의 높이가 2루트 5가 남습니다. 근데 높이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는 꼭지점 A에서 선분 BC까지 정삼각형이니까 수직의 길이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해담아! 진짜 됐습니까? 결론은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이 점 A의 지금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직선과 평행한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2루트가 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찾는 거니까 이쪽 직선에서는 점 A가 어딘지 모르려도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는. 그런 관계없고 그냥 지금 이 직선 위에 그냥 어딘가에 점 하나를 찾아줍니다. 제일 만만한 점은 절편이 제일 만만하다고 그랬잖아요. x에 0 집어넣었더니 그때 y값이 5가 나오죠. 0,5랑 그다음 이 직선 2x-y 플러스 k는 0. 여기까지 거리를 잡아주는 거죠.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그럼 거리가 이 거리예요. 이 삼각형의 높이 2루트 5는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0으로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 k-5 그렇게 되죠. 곱하면 절대값 k-5의 값이 10이 됩니다. 그럼 k-5의 값은 플러스 10일 때 아니면 k-5의 값이 마이너스 10일 때 그럼 k값은 15일 때 아니면 k값은 마이너스 5일 때 지금 상수 k값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75. 네. 이거는 원래는 뭐 하는 거냐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사각형 이름이 지금 안 밝혀져 있으니까 뭐 대충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사실 사각형의 넓이를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도형은 넓이를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름이 없는 도형 같은 경우는 넓이 구하는 과정이 따로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중3 얼마 전에 대각선의 길이와 그 대각선의 끼인 각을 알면 2분의 1 대각선 곱하기 사이 끼인 각 이걸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이번 시험범위 있었습니다. 그거를 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각선 길이를 구했다고 칩시다. 각도까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대각선 길이는 구할 수 있어요. A와 C 사이 거리, B와 D 사이 거리를 찾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끼인 각이 몇 도인지까지는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어딘가에 대각선을 그어서 이렇게 삼각형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하나 두 개의 삼각형 넓이를 각각 구하는 거죠. 됐죠? 그 책에서 이제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 뭐 예를 들어 이 직선의 식을 구해요. 일단 첫 번째 직선의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직선의 방정식 필요하고 두 번째 이 점과 이 점 얘를 B와 D라고 합시다. 선분 BD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왜? 이게 밑변이 될 거니까. 그럼 얘가 밑변 찾아두고 이 점에서 이 선분까지 길이를 구하면 높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다음 이 점에서 이 선분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두 번째 높이가 나오죠. 그 넓이를 계산하시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H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H2 이렇게 해서 두 개 넓이를 더하시면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긴 하나 네 그렇긴 하지만 막상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 뺏기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 넓이 합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 세 점을 일단 쓰세요. 예를 들어 위에 걸 만약 내가 구한다면 이거 지울게요. 위에 거를 구한다면 삼각형 ABD 그럼 세 점이 필요하죠? A점 마이너스 6,9 B점 마이너스 3,0 D점 6,8 그 중에 강제로 한 점을 원점으로 바꿉니다. x의 3도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x의 3도예요. 마이너스 3,9 여기 3도합니다. 그러면 9,8 그런 다음에 2분의 1 한 다음에 절대값 내양의 곱 9981 마이너스 외양의 곱 플러스 3824 네, 이걸 일단 계산하세요. 이거 계산하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삼각형 ACD가 필요하겠죠. 아니 BCD가 필요하겠죠. 얘도 똑같이 이런 패턴들을 구한 다음에 둘을 더하시면 그게 제일 쉬운 방식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이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찾으셔야 됩니다. 포물선을 보니까 위로 블록하죠? A값은 음수입니다. 그리고 C값, Y절편값 X 위에 있죠? C값은 양수. 그 축의 위치가 이 포물선이 좌우 대칭이 되는 이 축의 위치가 Y축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이거 기억하나요? 좌동, 우위 뭐 이런 거 설명한 적 있어요. 그래프가 왼쪽에 치우쳐 있으면 같다.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며 우위. 그래프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A와 B의 부호는 다르다. 근데 지금 좌측에 있으니까 A와 B의 부호는 서로 같다. 이렇게 되네요. 아무래도 지금 방정식보다는 1차 함수 형태가 좋을 테니까 넘깁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bc분의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분의 ac 이렇게 되겠죠. 네. 지금 ABC 중에 음이 뭐 0은 없기 때문에 약분이 다 가능합니다. 그럼 b 여기 x 빠졌고요.
이렇게 B 약분하시고 이렇게 C 약분하시고 약분하고 남는 건 Y는 마이너스 C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남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기 지금 X 앞에 있는 계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C분의 A C가 양, A가 근데 앞에 붙으면 이건 양. 그 다음에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A. 근데 A와 B의 부호 서로 같으니까 분수는 양인데 앞에 붙었으니까 얘는 그럼 기울기 양이면서 Y절편이 인 직선 이렇게 되겠네요. 기울기 양이면서 Y절편이 인 직선. 따라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이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대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오. 저 세 점 중에 두 개의 점은 정확히 위치를 찍어낼 수 있는 점들이죠. 이거 좀 그림이 좀 이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있고요. 점 B 2, 1 여기 있고요. 점 C 그 다음에 A가 1,A 1,A인데 Y좌표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X가 1인 거는 알겠어요. 1,A 1,A 뭐 어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어딘가에 1,A가 아직 찍지 맙시다.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선 어딘가에 놓여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에 놓여있는 점일 겁니다. x는 1이니까요. 자, 이제 삼각형 ABC를 만들었는데 또 이것도 봐봐. 의심스럽잖아. 왜 자꾸 m이 나오는 거죠? 그럼 m에 대한 항등식을 이렇게 묶게 되면 m x 플러스 1 더하기 4-y 0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 y값은 4일 때 m의 값이 이 식은 늘 참이 되니까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항상 마이너스 1,4를 지난다. 다가 성립하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4를 지난다.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4를 찍어야 되겠죠? 여기쯤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쯤. 마이너스 1,4. 자, 그러면 나머지 점 A를 이어서 저 삼각형 ABC를 만들었을 때 이 직선, 저 점을 지나는 직선과 저 삼각형이 만나지 않아야 돼. 그 만나지 않게 그렸더니 범위가 나와 있네요. 그 M의 범위가, 이 M이 누구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죠. 기울기가 0보다는 크고 B보다 작을 때 그럼 M이 0이면 이게 0이죠. 물론 0보다 크지만 어쨌든 기준이 0이 있으니까 0보다 크다. 그러면 기울기 M이 0일 때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직선이 마이너스 1,4를 지나가는데 이 점을 밟는 것보다는 크고 B보다 작을 때 안 만난답니다. B보다 작을 때 B는 양수겠죠? 0보다 큰 거니까요. 그럼 기울기 양수 이 점을 지나되 직선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림을 봐봐. 기울기 0일 때 안 만나지? 근데 기울기가 이제 양이 되면서 내가 그리는 삼각형과 안 만나야 돼. 이쪽이 더 있다, 사실. 이렇게 쭉 더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구나. 내가 이걸 좀 옮길 수 있는 방법이. 그림을 이렇게밖에 안 되네, 설명이. 네, 그러는데, 이렇게 양이죠, 기울기. 양인데, 이쪽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울기 양일 때. 근데 이렇게 기울기 양일 때 안 만나다가, 여기가 되는 순간부터죠. 점 B를 딱 만나는 순간부터는 만나기 시작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그리는 직선이, 좀 길게 가자. 아, 이 칸이 좁아서.
3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내가 그리는 삼각형이 만약에 여기 있어. 1,a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만약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 1,-1,4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과 안 만나려면 이 범위를 움직여야 돼요. 여기 사이를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m의 값이 0일 때고 이게 m의 값이 4일, b일 때라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가 0보다는 크고 이 b라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길이보다 작을 때 얘랑 만날 때 이 사이를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안 만나겠죠.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이니까. 이 삼각형 안 만나잖아. 근데 만약 이렇지 않고 여기를 내려와. 그럼 만나잖아. 얘랑 m보다 더 작아지면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b보다 만약 길이가 더 커져 여기 있는 b보다 더 커져서 뭐 이렇게 지나간다면 그때 여기서도 만나겠죠. 자, 그러므로 m이 0일 때는 이 점을 통과했을 테고 m이 b일 때는 이 점을 통과한 겁니다. 따라서 점 A 좌표랑 이 점의 좌표 1,a라는 점과 이 점의 좌표가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얘부터 먼저 이게 쉬우니까 저 직선에다가 마이너스 1, 저 직선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y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m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냥 대입만 한 겁니다. 여기는 이 직선에다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각각 y와 x에 대입한 거죠. 계산해서 넘기면 이게 m이 되고 이게 5가 되고 그럼 결국은 이 점을 통과할 때 m값은 5니까 이게 b값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b값은 찾았어요. 5 더하기 이제 a값은 이 점을 통과했을 때가 기울기 m이 0일 때니까 이 점이 결국은 얘랑 같은 평행한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1,4네요. a값은 4 정답은 9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평면이 하나죠. 좌표 평면. 근데 그 좌표 평면 위에다가 직선 3개를 그렸더니 이 좌표 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답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세 직선이 평행해야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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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으로 영역 이렇게 4군데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좌표 평면이 4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세 직선이 모두 다 평행하다. 3개 모두 다 평행하다. 이걸로 찾아서 이제 AB를 구하시면 되겠죠. 평행 조건 잘 아실 테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16번.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가 3, BC가 3루트 3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거 접었어요. 살짝 15도만큼 접었대. 그래서 움직인 점을 뭐 A'이라고 두고 문제에서 원하는 바 점 A와 선분 BA' 사이의 거리. 여기 A 있잖아. 여기 A잖아. 여기 A와 이 선분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이렇게가 거리죠. 이 길이? 이 길을 S라고 한답니다. S. 다음에 선분 점 D랑 여기 점 D랑 선분 BA' 이번에 여기까지 거리. 그럼 거리를 그리려면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야 되죠. 그래놓고 이렇게 내려야 되겠네요. 이 거리를 T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S분의 T 값을 구하시오. 뭐 문제 어려워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점이고 쟤는 선이니까.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뜻은 저기는 A와 D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 점이 실제로는 그냥 점이 아니고 좌표점이다.
그렇잖아. 우리가 그냥 점을 배우지는 않았잖아. 몇 컴마 몇에서라고 배웠지, 그냥 점, 이렇게 A, D 이렇게는 안 배웠기 때문에, 저기는 A라는 점과 저기는 D라는 점을 좌표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 직선 사이 거리라는 뜻은 선분 BA'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얘기죠. BA'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했더니 이게 제일 좋아 보여요. 여기에 B를 원점이 되도록 찍으세요. 이렇게 X축 위에 선분 BC가 놓이도록, 그 Y축 위에 선분 AB가 놓이도록 이렇게 찍으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점 A 좌표는 그 몇 컴마 몇이 되냐면 0,3이 될 겁니다. 그 점 D의 좌표는 3루트 3,3 뭐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네, 3루트 3,3 뭐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 내가 필요한 거는 이거죠. 이 직선 원점을 지나며, 이 원점 지나잖아요. 여기쯤에 그냥 A'이 있어요. 위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점을 지나며 A'을 지나는 직선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원점을 지나니까 뭐 볼 것도 없이 Y는 MX꼴이겠죠? Y는 기울기 곱하기 X꼴. 남은 건데 기울기인데,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지? A'의 위치를 모르잖아. 저거 어떻게 찾지? 이걸 어렵게 찾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직선과 여기 있는 선분 ED 있잖아요. ED에 얘가 수직 2등분선에 놓이는 위치에 점 A' 놓여요. 그걸 찾는 방식도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사실 걔는 너무 어렵고, 너무 귀찮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럼 다른 방식은요, 그러면 요 직선이 기울어지는 정도가 몇 도냐면 60도인 거 이해되시죠? 이 괜히 15도를 준 게 아닐 거냐. 이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얘 15도. 그럼 여기도 지금 접혔으니까 15도. 30도. 그럼 남은 건 여기가 60도. 왜지?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60도인 걸 알았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탄젠트 60도가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기울기는 탄젠트와 같다고 배웠으니까. 그럼 탄젠트 60도, 루트 3. 그럼 이 직선의 이름은 이제 다 됐죠? 점 A 좌표가 0,3, 점 D의 좌표는 3루트 3,3. 걔네들과 저 직선 루트 3x 마이너스 y는 0까지의 거리를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그 위 거랑 구하면 이게 S값이 되는 거고, 아래 거랑 구하면 이게 T값이 되는 거겠죠. 그죠? S부터 이거 제곱 3, 이거 제곱 1 더해서 루트, 그럼 2가 되겠네요. 그 절대값 여기다 0, 3을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 마이너스 3. 얘는 2분의 3. T는 분모는 여전히 2가 되고요. 분자는 이걸 대입하는 거니까 루트 3에다 3루트 3을 곱하면 3, 3은 9. 마이너스 3의 절대값 6. 약분하면 3. 따라서 S분의 T를 구하라는 얘기는 T 나누기 S라는 얘기죠. T값 3 나누기 2분의 3. 그래서 2가 정답이다. 이렇게 돼요. 자, 세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세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넓이. 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직선이 지금 서로 어느 두 개도 평행한 건 없죠. 그럼 세직선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세 점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둘러싸이는 삼각형은 여기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원래 풀이는 당연히 교점들은 다 필요하고요. 교점을 다 찾은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예를 들어 뭐 얘를 A라 부르고 얘를 B라 부르고 얘를 C라 불렀을 때 일단 선분 BC의 길이가 필요하죠. 그리고 선분 BC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그 점 A에서부터 선분 BC까지의 거리를 재고 얘를 밑변으로 보시고 얘를 높이로 보신 다음에 둘을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넓이가 나온다. 이런 표현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그랬잖아. 이건 여러분 연습은 해야 돼. 이런 거로 연습 안 하고 그냥 대충 때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연습은 이걸로 하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풀려면 이런 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빨리 교점 3개 찾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3점 중에 한 점을 강제로 원점으로 이동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씁시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세 점 뒤 한 점을 강제로 원점 이동시킨 다음에 그리고 2분의 1 절대값 BC-AD 이렇게 하면 넓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방식도 알아야 된다. 소수능에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예제 문제에서 풀었고 중간에 아마 몇 번 연습할 때마다 선생님이 이걸 풀이를 직접 보여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풀이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혹시나 근데 이게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언젠가 풀어봤더니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 다시 얘기하세요. 그럼 또 풀어드릴 테니까. 해담 알겠니? 자, 18. 점 A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이때입니다. A에서 만난답니다. A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근데 직선 L 위에 있는 점 중 A가 아닌 2위의 점에서 두 직선 L1과 L2에 내린 수선의 발을 H1, H2라고 불렀을 때 AH1과 AH2가 서로 같도록 양수 AB를 구하시오. 이거는 문제 해석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석만 하면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L1을 대충 그릴게요. 이게 L1입니다. L1 대략 기울기 음수니까 얘도 기울기 음수인데 뭐 좀 얘보단 좀 더 기울기가 급한 것 같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L2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두 직선이 A에서 만난답니다. 이게 A예요. 근데 L3도 이 점을 지나가요. 그럼 이 점을 지나간 직선은 무수히 많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럼 이게 L3였어요. 이렇게 이게 L3였다 칩시다. 대략 그리지 마. 어차피 이건 지울 거니까. L3 위에 A 말고 또 다른 한 점이 있답니다. 그 점을 그냥 P라고 합시다. 여기 어찌쯤에 P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P에서 이쪽 L1까지의 거리 수선의 발의 위치에 여기다 H1을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2까지의 거리 이렇게 L2, H2. 자, 얘 그렸더니 AH1의 길이와 AH2의 길이가 서로 같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안 같지, 딱 봐도. 진짜 안 같지 않나요? 그럼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그리면 되죠? 이걸 같게 만들려면 L3를 여기다 그리시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L3를. 그럼 L3가 점 A 말고 L3 위에는 이미 한 점을 잡아요. 얘를 점 P라고 합시다. 거기서 L1까지의 길이와 L1까지 수선을 내렸을 때 걔를 H1 다음 L2까지 수선을 내리게 되면 여기를 H2 이렇게 되면 이 길이가 같아지죠. AH2랑 AH1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성립해요. 그렇죠? 오, L3가 L1과 L2의 수직이등분선이야.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둘의 수직이등분선이 됐을 때 이쪽 길이, 수선 길이 각각 A에서부터 거리가 서로 같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선생님, 그러니까 L1과 L2의 수직이등분선이 여기만 있지 않고 이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얀색들의, 네. 물론 이렇게도 있겠죠? 대략 이쯤 되겠나요? 이렇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도 이미 한 점을 잡아요. 얘를 P라고 합시다. P에서 L1까지 여기까지 길이와 P에서 여기 있는 L2까지의 길이 이게 L1이었고요. L2는 이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됐습니까? 상관없네요. 수직 이등분선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쨌든 여기 L1까지 길이와 L2까지 길이 각각 여기는 H1, H2니까 A에서 L까지 길이, A에서 L까지 길이가 서로 얘네들이 합동이라 서로 같아지겠죠. 결론은 수직 이등분선이면 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이제 공식에 맞춰서 이제 문제 풀면 되죠. 수직 이등분선 위에는 이미 한 점 P를 X, Y라고 두자. 자취 방식이다. 그러면 이 점 P가 한 군데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점을 찍으면서 직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점 P를 X, Y라고 둔다. 그러니까 여기는 X, Y랑 여기는 X, Y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길이 D1, 이 길이 D2라고 합시다. P에서부터 이 L1까지 거리, 그다음 P에서부터 L2까지 길이. 그 D1과 D2가 서로 같겠죠. D1, 이 점에서 이쪽 직선까지의 거리 분모 루트 25, 5분의 절대값 사실은 대입을 했는데 대입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입을 한 겁니다. 이제 이 XY는 여기는 점 P를 가지고 만들어진 XY 값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기도 5분의 절대값 4X 플러스 3Y 플러스 1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 5, 5 생략하시고 절대값 서로 같죠? 그러면 양쪽의 절대값을 벗겨낸 다음에 한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죠. 이렇게 플러스가 붙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이렇게 돼요. 이 식을 정리할 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이제 양수 AB를 찾는 거잖아요. AB가 누구냐면 이 직선 내가 원하는 직선에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었을 때 AB 값을 찾는 겁니다. 자, 위에 거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답은 얘가 일로 넘어가면 X가 남고 얘가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Y가 남고 얘가 넘어가면 3이 되죠. 얘가 이쪽으로 얘가 이제 반대로 1로 넘어가게 되면 7X 얘가 일로 넘어가면 플러스 7Y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자, 모양상 이게 아니고 이제 이거겠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저기는 양수의 B 값을 계산하시오. A 값 7, B 값 7.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결론은 수직 이등분선이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된다는 얘기죠. 해석만 잘 되면 배운 대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A, 직선 Y는 저것도 또 M 나왔죠. 네, 기울기 M에 관계없이 저 그래프는 6,0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이 직선이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했을 때 AB와 AC 길이 서로 같도록 하면 이 삼각형 넓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그림이 조금 너무 대충 그리지 말고 그림을 적당히 좀 맞춰서 그려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래프는 Y절편이 마이너스 3, 기울기가 2짜리인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3, 기울기 2, 2분의 3, 1.5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이고요. 쟤는 Y절편이 2, X절편이 4. 이렇게 진행하겠죠? 이게 L1, 얘가 L2.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개 직선이 있어요. 그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 이제 여기겠죠? 여기 위치를 A라고 했어요. 직선 Y는 M 가로 X-6. 얘는 6,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죠? 항상 6,0을 지나는 직선. 6,0이면 여기쯤이에요. 이 점. 이 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 있답니다. 근데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근데 걔랑 L1과 L2가 만나도록.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이거?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칩시다. 예를 든 거야, 이것도.
이렇게 그렸는데 그 직선이 나머지 두 L1과 L2랑 만난 점을 B와 C라고 불렀어요. 얘가 B, 얘가 C. 근데 이 길이 같아야 된답니다. 근데 보니까 얘 안 같죠? 해담아? 안 같지? 그럼 어떻게 그리면 이게 같아지는 걸까? 일단 좀 비슷하게라도 그려볼까요? 이 점을 통과하는데 같게 만들려면 약간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처럼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를 A라 부르고 얘를 B라 부르고 얘를 C라 부르고 그래서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그래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AB랑 AC가 서로 같아지겠죠. 그래서 문제 파악이 잘 안 되시면 그냥 적당히 저기 조건에 맞게 적당히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남은 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이거를? 이게 포인트죠. 이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해담아. 자, 이랬고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먼저 봐야 되잖아. 무슨 삼각형인지. 근데 잘 보시면 이 L1과 L2의 관계가 무슨 관계죠? L1과 L2는 무슨 관계예요? 네가 좋아하는 기호. 수직. 이거 왜 수직? L1의 기울기가 2입니다. 근데 L2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 두 수는 기울기가 역수에 부호하는데 둘은 수직 관계구나. 그럼 이 각도가 90이라는 얘기네? 직각이등변이네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직각이등변이잖아요. 그죠? 그럼 직각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뜻이에요. 그럼 남은 건 이제 이 변의 길이나 이 변 어느 한쪽이죠? 얘나 한쪽만 알거나 아니면 여기를 알아도 되겠다. 사실은. 알겠니? 아니면 보세요. 이쪽을 알면 좋은데 문제는 이 위치를 찾으려면 이 직선의 이름이 지금 J였죠? Y는 M 가로 X-U 6,0을 지나긴 하는데 이 직선의 식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얘랑 L1, L2를 연립해도 교점이 나오진 않습니다. 교점을 구하려고 하는데 M의 값에 따라서 이 교점 좌표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 정확히 위치를 찾아내기는 어려워요. 일단 핵심은 이 M의 값을 구하는 데가 핵심입니다. 이 M의 값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 점들을 찾던지 이변기를 구하든지 이변을 구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M의 값을 어떻게 구할지를 고민해야 돼요. 이 M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눈치챌 수 있어요. 이게 직각이등변이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를 수직으로 만들어요. 만약 이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다면 이 기울기에 얘가 역수의 부호 반대죠. 얘 기울기만 알 수 있다면 이거를 M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M의 값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직선 세계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럼 이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노란색이 도대체 뭐냐고. 이 노란색은 L1과 L2의 수직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렇잖아요? L1과 L2가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그 중에 기울기가 음수인 각의 이등분선. 이쪽은 기울기가 양수일 것 같죠?
이쪽은 기울기가 음수인 각의 이등분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다시 각의 이등분선이죠? 각의 이등분선 공식. 이쪽에 있는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점 P를 잡고 그 점 P를 x, y라고 한 다음에 배운 대로 이 점에서 이 L1까지 거리. 그럼 이 식을 좀 만들어야 되죠? x, y에서 이 직선 2x-y-3은 0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는 양변에 1을 곱해서 넘겨야 되니까 그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까지의 거리. 그 거리가 서로 같은 거죠? 그럼 여기는 둘 다 분모 루트 5로 간다 해도 얘도 루트 5, 얘 루트 5. 그럼 루트 5 생략하고 절대값 여기 x, y를 각각 대입했다고 치면 2x-y-3의 절대값과 여기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같은 거죠. 그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랑 같을 수도 있죠. 이 중에 기울기 음인 거 찾아야 됩니다. 그럼 위에 거부터 얘는 1로 넘기고 1로 넘기면 기울기 양 나오네요. 우리는 기울기 음인 걸 찾는 거니까 밑에 겁니다. 그럼 얘가 1로 넘어가죠. 얘가 1로 넘어가면 밑에 거를 계산한다. 얘랑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y가 남고 이게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던 거예요. 그럼 따라서 m의 값은 이 기울기 마이너스 3인 걸 알았으니 얘랑 얘랑은 수직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3분의 1이 된다. 역수의 부호반대 3분의 1이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려울 게 없어요. 직선 3개 나왔어요. y는 2x-3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랑 다음 여기 3분의 1 집어넣으면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2. 요 3개의 직선으로 이루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앞에서 연습한 겁니다. 저 3개 직선으로 이루는 삼각형 넓이. 그러면 원래는 뭐 이렇게 밑변 길이 잡고 높이 잡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얘랑 연립해서 교점 찾고 얘랑 연립해서 교점 찾고 얘랑 연립해서 교점 찾은 다음에 그 3점 중에 한 점을 강제로 원점 움직이고 나머지 2점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명령대로 뭐 이게 x 얼마 계산, y 얼마 계산이 있었겠죠. 그 계산을 똑같이 나머지 점을 적용시킨 다음에 2분의 1 절대값 AD-BC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문제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많이 어렵네요, 이거는. 처음에 위에는 두 점 A와 B가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직선 LM의 기울기 합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교육청 기출문제. 직선 L은 원점을 지나간다. 좀 간단하겠네요, 그래도. 원점을 지나니까. 두 직선 L과 M은 선분 AB 위에 있는 점 P에서 만난다. 됐죠? P가 뭐예요, 근데? 임의의 점인가 보네요. 뭐 특별히 조건이 없는 거 봐서는 임의의 점에서 만난다. 그런데 두 직선 L과 M은 삼각형 OAB 넓이를 3등분한다.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될 줄에도 2,0 0,6 여기쯤. 네. 두 점을 이어서 이게 삼각형을 만들었죠. 그 여기가 A, 얘가 B, 원점. 이 삼각형이죠, 그러면? 여기. 이 삼각형. 저 삼각형 넓이를 L과 M이 이등분한답니다. 근데 L은 누구냐면요. 원점을 지나는데 직선 L과 M은 선분 AB 위에서 만난다. AB에 있는 점 P에서 만난다. 3등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점 L부터 직선 L부터 L은 이 점을 지나가면서 원점을 지나가면서 3등분 하려면 선분 AB의 3등분 뭐 대략 여기쯤 된다고 칩시다. 여기 아니면 여기 있는 위치를 지나가야 돼요. 직선 L이.
그럼 여기를 지나간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지나와요. 직선 L이. 이게 L이야. 잠깐만. 그림을 미리 하나 옮겨놔야 되겠다. 아니, 잠깐만. 똑같은 거 하는 그림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직선 L이 여기쯤을 통과할 때, 직선 L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 삼각형 넓이에 좀 이 길이가 지금 서로 같은 상태로 봐야 되겠죠? 점은 여기 3등분점이고요. 그러니까 점 P가 저기를 지나갔을 때,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직선이 3등분 하겠죠. 됐습니까? 이렇고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나요? 여기와 여기 있는 점을 중에 위쪽이 아닌 아래쪽을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네.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있는 삼각형이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 될 수도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내분점을 찾던지, 내분점도 괜찮긴 한데, 내분점이 위치잖아요. 여기는 이 점의 위치는 선분 AB의 2대1 내분점. 여기는 이 점의 위치는 선분 AB의 1대2 내분점. 근데 내분점 귀찮으면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이 삼각형 AOB의 넓이가 얼마? 이 넓이가 정해져 있잖아. 2, 6, 12, 6. 이 넓이 6이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3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6이야, 지금. 그럼 높이 값이 나와야 되잖아. 여기 높이죠? 근데 넓이 3 나오게 만들려면 여기 1이 돼야 되지 않나요? 이 길이가? 1. 그래서 1 곱하기 6. 6. 6을 2로 나누면 넓이 3. 전체 넓이 2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말을 잘못했어요. 네, 이 넓이가 지금 6인 상태고 여기 넓이는 2 나와야죠. 3 나오는 게 아니고 3등분이니까 2, 2,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6 곱하기 이 길이 x라고 할게요.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넓이 2. 그럼 x는 3분의 2.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x좌표가 3분의 2죠. 3분의 2, 이 직선식도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선분 AB의 직선의 방식도 미리 구해본다면 이건 쉬우니까 y는 y절편 6 x 증가량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네, 저기다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3분의 2 집어넣죠? 3분의 2 약분하면 4. 네. 이렇게 되네요. 이 점의 위치가 3분의 2, 4. 그 다음에 이 점의 위치는 여기도 그렇잖아요. 밑변 길이 2. 높이 이거. 이만큼을 y라고 합시다. y.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넓이 2가 나온다. 약분되고 y는 2가 된다. 얘는 2, 몇 컴마 2로 가죠? 그럼 y값이 2가 되는 x값은 얼마요? x 2가 되고 3분의 4. 이렇게 되겠나요? 저렇게 두 점, 3분의 2, 4. 그 다음에 3분의 4, 2.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직선 L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은 직선 L과 M이 선분 AB 위에서 만난답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이 직선 L이죠? 근데 파란색을 직선 M이라고 합시다. 근데 L과 내가 구하는 M이라는 직선이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선분 AB 위에서 만나야 된답니다. 그러려면 이 직선 M은 항상 1번 같은 그래프에서 뭐를 지나가야 돼요? 3분의 2, 4라는 점을 지나가야 되겠죠. 이해 안 돼? L과 이 빨간색과 내가 그릴 파란색 직선이 이 AB 위에서 만나야 된답니다. 여기 같이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직선 L과 직선 M에 따라서 이 삼각형 넓이가 3등분 돼야 되는데 여기 넓이와
나머지 넓이를 보니까 3등분 됐다 보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여기가 1,0일 거예요. 여기를 전체 넓이 3분의 1 봐줘. 그럼 남은 점 M이 여기는 3분의 2,4를 지나가면서 밑에 있는 넓이 2, 크게 보면 전체를 3으로 봤을 때 1을 가져갔고 나머지 2가 남았잖아요. 그 2를 반으로 나눠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체 넓이에 얘가 3등분, 얘 하나, 나머지 2개 반 나눠줘서. 근데 이 삼각형 넓이를 반 나누려면 밑변 길이 0에서부터 2까지를 딱 절반에 위치한 1,0을 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줘야 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지나가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이래? 아니야. 이게 N이에요. 그래야 넓이가 이쪽 거 하나, 이쪽 거 하나, 이쪽 거 하나 이렇게 3등분 되면서 전체 넓이를 직선 L과 직선 M이 지나가면서 선분 AB에 있는 3분의 2,4를 지나가면서 3등분 되려면 저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그럼 직선 M은 근데 문제가 뭘 구하는 거죠? M을 구하는 건가요? 두 기울기의 합을 구하시오. 합의 최대값. 기울기 합의 최대값. 그럼 얘는 이제 기울기, 직선 L의 기울기는 지금 얼마인 거죠? L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3분의 2분의 Y의 증가량 4. 이 점이 있으니까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렇죠? 분모에 3 곱하고 3 곱해서 약분시키고 이게 약분시키면 6. 직선 L의 기울기는 6. 그 다음 직선 M의 기울기는 이 점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두 점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네, 기울기 맞군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여기는 3 곱하면 3-2분의 마이너스 12. 또 기울기는 마이너스 12. L의 기울기는 6. 그 다음에 M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2. 그 기울기 합의 최대값.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기울기 합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거고요. 이번엔 똑같은 개념을 옆에 걸 보게 되면 점 M의 위치가 이쪽을 지나가야 되겠죠? 점 M은 선분 AB에서 직선 L과 만나야 되니까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번에는 이 삼각형 넓이 1로 보면 여기가 2죠. 여기 넓이를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쪽에는 이만큼의 삼각형에서 여기는 0에서부터 6까지를 밑변으로 본다면 0,3인 이 점을 지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거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게 직선 M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0,3을 지나가야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가 딱 정확히 반반반 나눠지는 형태 3등분 되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 L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여기 점, 원점과 이 점을 지나니까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분모에 3 곱하고 분자에 3 곱하고 약분하고 네, 2분의 3. 그럼 직선 M의 기울기 X의 증가량 3분의 4 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빼면 2-4, 2-3 분모 3 곱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요. 여기다 3 곱하면 4분의 마이너스 3. 그럼 얘랑 덧셈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합치게 되면 4분의 6 2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3 4분의 3. 그들의 합, 기울기 합은 얘. 피가 좀 지저분합니다. 위치가. 아까 기울기 합은 이거. 근데 그 기울기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두 개 중에 누가 더 크다? 라고 묻는다면 이게 더 크겠네요. 설명드릴게요. 기침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위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서
A가 2,0, B가 0,6.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여기 있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근데 이번에 조건을 만족하는, 여기 있는 가나 다를 모두 만족하는 직선 L과 M에 각각 두 직선의 기울기 있을 텐데 그들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근데 그 조건이 뭐였었냐면요. 직선 L은 원점을 지난답니다. 무조건 원점을 밟도록 직선 L은, 빨간색은. 그리고 직선 L과 M이 선분 AB 위에서 만나야 돼요. 그 직선 L과 M은 삼각형 OAB 넓이를 3등분해야 되는데 일단 M은 좀 확실하지 않으니까 L부터 먼저 정리하다 보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 넓이를 3등분하려면 나머지 한 점의 위치가 여기 아니면 여기 찍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식은 두 가지로 했죠. 선분 AB,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선분 AB의 2대1 내분점을 찾든지 아니면 1대2 내분점을 찾으면 여기는 이 점의 위치가 나옵니다.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삼각형 넓이 있잖아요. 전체 넓이가 6. 그럼 각각 하나씩 3등분 됐을 때 각각 하나씩 넓이는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삼각형 넓이 2가 나오게 하려면 밑변이 6이니까 어디까지 기침 때문에 설명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좌표점 찾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분점을 이용해서 2대1 내분점, 1대2 내분점을 통해서 이렇게 찾던지 아니면 삼각형 넓이 이 삼각형 넓이가 전체 넓이 6의 3분의 1인 2가 나오도록 만들려면 이 높이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실제로는 이 점의 x좌표죠. 그 x좌표 값이 이렇게 돼야지만 되더라. 그럼 x좌표 여기를 3분의 1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그 점의 y좌표도 나오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두 점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직선 L의 기울기는 이 점 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분수가 좀 계산이 좀 불편할 뿐이지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계산하시게 되면 얘는 기울기 6. 그럼 점 m은 이쪽 넓이 남은 넓이가 2를 걔가 또 다시 m이 반을 나눠야 되겠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반으로 나누려면 0과 2의 정중앙인 1,0을 지나가야 되더라. 그래서 3분의 2,4랑 1,0을 지나가는 기울기를 구했더니 이렇게. 그 두 개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6이라는 기울기 합이 나오고 같은 패턴대로 여기도 이제 구해봤더니 여기 이쪽 점이죠. 0,3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M의 기울기 0,0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L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더하다 보니까 여기는 4분의 3 그래서 두 개보다 두 개 중에 이쪽이 더 기울기 합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정답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자, 저번에 접하고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일단 여기 접한다를 끊으셔야 되고, 그럼 그 직선이, 접하는 접선이 얘랑은 수직이다. 수직 조건 나왔죠? 그럼 이 기울기 3분의 1에다가 내가 원하는 기울기 m 값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저 m은 3분의 1의 역수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럼 이 원에 접하는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짜리인 원이죠? 네.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접선. 보니까 두 개 있겠네요. 이쪽은 하나, 이쪽은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을 것이다. 기울기 마이너스 3인 게 두 개. 얘는 공식이 있었죠?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이 반지름이 10이 아니고 루트 10이에요. 루트 10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 이게 루트 10이네요. 답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온다. 이건 좀 공식을 책에서 안 써드렸는데 이게 공식이죠? 이 m은 직선의 기울기, r은 저 원의 반지름. 원의 방정식이 세 가지 유형이죠. 기울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접점을 할 때, 그 다음은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이거는 이번엔 접점을 아는 케이스였어요. 접점인지 아닌지는 여기 문제 나와 있잖아요. 위의 점이라고 돼 있어요. 원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게 접점인 거죠. 그럼 식은 x 두 개 쪼갠 다음에 3 하나 대입하면 3x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계수, y의 계수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2y는 13. 이가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3은 0. 그래서 a 값은 3, b 값은 2, 마이너스 2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아주 쉽고요.
얘도 x 두 개 쪼갠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x.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x는 하나 대입한, x는 실제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였어요. 거기다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y에다 5를 대입하면 이게 3이 분배되면서, 이게 3이죠. 분배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13 이렇게 돼요. 1차 함수로 쓰랍니다. 그러면 3y는 2x 플러스 19 따라서 y는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3 3분의 19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21 약분하면 7이 정답이다. 두 개 중에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두 개보다 상대적으로 얘가 좀 더 어렵다는 것 뿐이지 이거 자체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1,7이라는 점이 있고 이런 원이 있어요. 반지름 루트 5짜리 원. 이거 했나? 다시 합시다.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여기서 이제 접선을 긋다 보니까 접선이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럼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접선이 이제 두 개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접선, 이게 어쨌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접선의 방정식도 어차피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지난 한 점. 기울기를 모르니까 그냥 m이라고 합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접선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y에서 지나는 y좌표, 이 직선이 지나는 y좌표 1,7을 지나니까요. 빼주고, 기울기 m,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면, 기울기 m이면 1,7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이 식을 이제 방정식 형태로 정리해줍니다. 그럼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7은 0. 이걸 왜 방정식 형태로 정리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뭘 쓸 거냐면,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 구해서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점이 원의 중심이고요. 여기는 이 직선이 접선인 거예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럼 여기는 원의 중심 0,0에서 이 접선까지 여기가 이제 접점일 테니까 이렇게 그을게요. 이렇게 이 접선의 길이가 접점까지 거리가 반지름 r과 같겠네요. 그럼 먼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0,0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봅시다. 그럼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00을 대입하면 없어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7 이게 이원의 반지름 값인 루트 5랑 같아져요. 남은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곱하고 양변 제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14m 플러스 49는 이거 곱하면 둘 다 루트인데 제곱하면 5가 이 루트 안에 분배되죠? 그래서 5m 플러스 1 5m 제곱이다. 5m 제곱 플러스 1 넘어오면 4m 제곱 플러스 14m 마이너스 48 2로 나누게 되면 2m 제곱 플러스 7m 마이너스 24 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2m 여기 m 얼마 줘야 되나요? 4, 2, 4, 8, 6 아니고요. 3, 3, 8 이침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5인데 여기를 분배하는 거잖아요. 5죠. 이게 넘어가면 이제 48이 아니고 44가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22가 되고 그래서 여기 2랑 여기 11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1과 그 다음에 2 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 이 m의 값 마이너스 2분의 11과 2를 이제 여기다가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완성되시기니까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정답이 이제 두 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나마라도 좀 헷갈리는 유형인데, 뭐, 보신 바가, 정리을 해드려야 되나요? 뭐 보신 바와 같이, 접선식 구하는데, 지나는 점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 하나만 그냥 이렇게 미지수로 잡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지수랑 이 점을 가지고 직선식을 적당히 정리한 다음에, 이 개념이죠, 여기. 요거. 중심에서 저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를 통해서 식을 풀면 m에 대한 보통 2차 방식으로 m 값이 2개. 왜 2개? 저기 접선이 2개이기 때문이죠.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간혹 문제 풀다 보면 가끔이야.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문제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풀다 보니까 뭐 m제곱이 지워지고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이거 여기 m제곱 여기 m제곱 지워져. 지금은 안 지워지는데 막 지워져서 m의 값을 구했더니 m의 값이 1차 방식이라 m의 값이 뭐 3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상하지 않나? 이 점에서 이 원을 그을 수 있는 접선이 2개인데 원밖에 있는 점이니까요. 당연히 접선이 2개 돼야 되는데 m의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뭐가 잘못됐지 막 고민하는데 이때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시계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온 것 뿐이거든. 이런 건 언제 이렇게 발생하냐면 이럴 때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는 점이 알고 보니까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요런 데 있는 거예요. 요런 데. 이 점이. 그럼 이 점을 지나고 접선을 긋다 보니까 접선이 이쪽으로 하나 나오죠. 이 기울기가 3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쪽은 기울기가 없잖아. 이건 기울기를 구할 수 없는 식, x는 하고 써지는 식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할 수 없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n의 값이 이렇게 풀어서는 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림을 보고 여기 있는 끝점 있죠. 여기 있는 끝점을 이 직선이 지나갈 테니까 이 접선은 알고 보니 축의 평행에서 이렇게 n의 값으로 방정식을 통해서 나오진 않고 점이라든지 그래프의 관계를 보고 이게 x는 루트 5라는 접선이 하나 더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그랬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리는 다 접선 방식까지 이제 정리 다 해드렸죠. 그래서 원이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수요일 날은 여기 이쪽까지 아마 다 풀기가 어려우실 건데 이게 과제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말한 대로 이제부터는 과제 안 돼 있으면 다 남기기로 했으니까 과제를 이제 맞춥시다 서로. 그래서 이번 과제는 중단은 없이 중단까지 가면 또 뭐 앞에 또 뭐 안 푼 애들도 따라오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과제를 맞추려고 여기까지요. 15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이 원의 반응식 중단 전까지만 일단 수요일까지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연습 문제는 30문제. 그러니까 중학교 연습 문제 지금 풀고 있는 거 30문제 표시하고 볼펜으로 날짜를 쓰세요. 오늘 며칠이죠? 14일. 그럼 16일, 10월 16일 과제라고 이렇게 딱 정확히 30문제 세서 정확하게 거기다 표시해 놓으시고, 고등부 문제는 여기까지 과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